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 제프리 삭스가 피어스 모건 쇼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 3차 세계대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음모론자가 아니라 UN 사무총장 특별고문을 3번 역임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전 나토 유럽 부사령관 리처드 슈레프도 같은 시기에 L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학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순간을 기억할 수 없다. 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살고 있는 것이 두렵다. 나토 부사령관까지 지낸 군인이 공개방송에서 두렵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올해 1월에 원자과학적 해부가 운명의 시계를 자정 85초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운명의 시계라는 건 핵전쟁과 인류 멸망의 위험도를 자정까지 남은 시간으로 표현하는 상징적 지표인데요. 1947년에 이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역사상 가장 가까운 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설정되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이란 전쟁이 터집니다. 이란 전쟁은 현재 끝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휴전 협상 자체를 거부했고요. CNN에서 본인이 직접 아직 딜을 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쪽도 마찬가지로 공습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어떤 휴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황 네오 14세까지 나서서 휴전을 촉구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한 상태죠. 그런데 이란 전쟁 자체는 사실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거미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미줄의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반대쪽이 흔들리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동유럽이 흔들리고 동유럽이 흔들리면 동아시아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 거미줄의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줄여서 PRIO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무력 분쟁이 61개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최고치고요. 비전 오브 휴머니티라는 연구기관 보고서를 보면 이 분쟁들에 92개 국가가 관여하고 있고 사망자가 약 15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미국만 놓고 봐도 현재 6개 전쟁에 8개 군사작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상태죠.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단 내전, 미얀마 내전, 사헬 지역 분쟁, 이스라엘 대 가자, 베네수엘라 작전까지 이게 전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쟁이 많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전쟁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CNN, MBC, 로이터, PBS 5개 매체가 같은 날 동시에 같은 뉴스를 보도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당국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며칠 뒤에 모스크바 타임스가 한 발 더 나갑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첨단 드론 운용 전술까지 조언하고 있다고 추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알자지라가 여기에 분석 기사를 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전장 시야를 돕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중동의 이란 전쟁에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총을 안 쏘고 군복을 안 입었을 뿐이지 이건 사실상 참전이죠. 거미줄의 동유럽 쪽 줄과 중동 쪽 줄이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연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터키 영공까지 들어갔습니다. 나토 방공 시스템이 이걸 요격했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알자지라, 로이터, 프랑스 24, 블룸버그가 각각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터키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사실이죠. 나토 조약에는 5조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회원국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5조가 정식으로 발동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 영공을 3차례나 뚫고 들어왔다는 건 이란 전쟁이 중동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테러 위협까지 더해집니다. 슬리퍼셀이라는 건 평시에는 일반인처럼 생활하다가 본국의 지시가 내려오면 활성화되는 비밀 공작원 조직을 말하는데요.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 본토에서 슬리퍼셀, 단독 공격자,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이란 슬리퍼셀의 활성화 신호 가능성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 공식 경고를 내렸다고 폴리스원이 보도했고요.
이 경고가 미국뿐 아니라 독일과 캐나다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전쟁이 미사일과 폭격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보전과 테러 위협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유라시아 리뷰가 이 구조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핵무기 교환으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개별 전쟁들이 해상 요충지, 동맹 의무, 제재 충격, 자원 갈등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연쇄 반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도미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조각이 넘어지면 옆 조각을 치고 그 조각이 또 옆을 칩니다. 지금 도미노 조각들이 이미 넘어지기 시작한 건데 아직 마지막 조각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뿐인 상태죠. 그러면 이 도미노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씩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5일에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됐습니다. 뉴스타트라는 건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수를 각각 1,550발 이하로 제한하던 조약인데요. 2010년에 체결돼서 15년간 유지된 인류의 마지막 핵무기 제한 장치였습니다. 이게 만료됐다는 건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를 얼마나 만들든 배치하든 제한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냉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핵 군축 체계의 마지막 조각이 겁니다. 트럼프는 만료 전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거다 라고 했고요. 만료 당일에는 현대화된 조약이 필요하다고 트루스소셜에 올렸지만 구체적인 협상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는 매우 심각한 순간이라고 했고 러시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걸 파괴하기 위해 폭격을 감행한 건데요.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제목이 이겁니다. 에픽 퓨리 작전, 이란의 미사일과 핵 인프라에 대한 캠페인. 핵 제한 장치가 사라진 판 위에서 핵시설을 폭격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로이터를 통해 이 전쟁이 오히려 이란과 아랍 국가들을 핵무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사우디도 갖겠다고 나올 거고 그러면 중동 전체가 핵무장 도미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위기감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미래 사건의 확률에 돈을 걸어서 집단적으로 확률을 형성하는 일종의 베팅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2026년 안에 핵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베팅이 올라왔는데요. 확률이 24%까지 올라가고 8억 달러 이상이 걸렸습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여론의 반발을 받고 결국 삭제됐는데요. 삭제 직전 확률 24%. 4명 중 1명이 올해 안에 핵이 터질 수 있다는 쪽에 실제로 돈을 건 겁니다. 핵만 풀린 게 아닙니다. 군사적 균형이라는 안전장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하면서 한국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사드를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밀리터리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도 한미 양국군이 이 이동을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고요. 디플로맷은 이란 전쟁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군 전력 배치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현관문 자물쇠를 떼서 뒷문에 갖다 붙이는 상황인 거죠. 뒷문은 잠기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열린 현관문을 누가 보고 있느냐? 동아시아입니다. 북한이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탄도미사일 10발 이상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란 전쟁을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KEIA 한미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이란 분쟁은 북한의 핵 의지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디언도 같은 맥락이죠.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북한에게 핵무기만이 유일한 생존보험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중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방 예산을 올렸고요. 대만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가 점점 해안 가까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EIU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향후 군사훈련을 실제 침공의 위장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CFR 외교협회는 2026년 내에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할 확률을 50대 50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전 던지기 확률입니다. 중국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위기가 5년째인데 미분양과 공실만 약 8천만 채, 청년 실업률은 17%에 육박합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는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동기가 생기는데요. 중국이 올해 1월에 일본에 대해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히토류라는 건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인데 전 세계 생산의 6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총을 안 쏘고 광물 수출을 끊는 것만으로 상대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거죠. 노무라 연구소에 따르면 이 제재가 3개월만 지속돼도 일본 산업에 4.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만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가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프로세서가 전부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나면 이 공급이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 도달합니다.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한국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었고 정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 최고 가격제를 발동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반도체 공급까지 끊기면 스마트폰 가격, 자동차 가격, 전자제품 가격이 전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바닷길인데 S&P 글로벌에 따르면 통행량이 98.5% 감소한 상태죠.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이고 그 당사자인 러시아가 이란 전쟁에 정보를 넘기면서 두 전쟁이 연결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방어 자산이 빠지는 빈틈 사이로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중국은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위에 핵 제한 장치가 사라진 상태가 덮여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3차 대전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반대편 의견도 봐야 공정합니다. 하버드 역사학자 닐 퍼거슨이 C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친 질문은 아니다. 포린 폴리시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썼고요. 미러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건 타당한 지적입니다. 핵 보유국끼리 전면전을 벌이면 서로가 멸망하니까 아무도 그 버튼을 누를 합리적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전면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2014년부터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각조각 벌어지는 3차 세계대전. 선전포고 한 번 없이 세계 곳곳에서 조각조각 나눠진 분쟁들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그 총합이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12년 전에 나온 표현인데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죠. 폴리티코가 이란 전쟁이 터지기 2주 전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5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0% 이상이 5년 안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WEF 세계경제포럼의 2026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도 지경합적 대결이 향후 2년간 가장 심각한 리스크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채로 몇 달이 지나면 기름값, 비료값, 식량값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게 됩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미스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에서 2개월 이상 유지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요. ING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물가 상승률이 약 0.5%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만 올라가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에서 장 볼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주유소에 갈 때마다 단가가 올라가고 대출 이자는 안 내려가는 상황이 동시에 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건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 추가 충돌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나거나 북한이 포발 수위를 더 높이거나 이란 슬리퍼셀이 서방 본토에서 테러를 실행하는 상황이죠. 도미노 비유로 돌아가면 지금은 앞쪽 조각 몇 개가 넘어진 상태인데 이 중 하나만 더 터지면 뒤쪽 조각들이 한꺼번에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팀슨 센터가 발표한 2026년 10대 글로벌 리스크에 이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전부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핵 군축 체계의 재건입니다.
뉴스타트가 만료된 상태에서 대체 조약 없이 방치하면 핵 경쟁이 냉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해군 협력 체계인데요. 한 나라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인질로 잡히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대만 한 곳에, 히토류는 중국 한 곳에, 원유 수송로는 호르무즈 한 곳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금 지하 벙커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인데요. 최저 $20,000짜리 소형 모듈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영화관, 사격장까지 갖춘 $500만 대형 벙커까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핵 낙진 시뮬레이션 지도를 공개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포가 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니레드는 3차 대전이 시작될 경우 가장 안전한 나라 순위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의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피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벙커를 사는 건 부자들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도달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대출이자가 안 내려가는 형태로 오는 거죠. 3차 세계대전이 정말로 진행 중이라면 그 전쟁의 청구서는 미사일을 맞는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 마트에서, 은행 앱에서 매달 자동이체되는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운명의 시계가 자정 85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9년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시각입니다. 이 시계가 설정된 뒤에 이란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위치를 넘겼고, 나토 영공이 뚫렸고, 핵 제한 장치가 사라졌고, 중동과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전쟁들이 하나의 거미줄 위에서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선전포고로 시작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61개 분쟁이 동시에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면서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아직 그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과장된 공포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